여러분 혹시 1,700만원 가지고 창업해서 5천만원 매출 내보셨나요? 오늘 제가 3년간 직접 카페를 운영하면서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었던 비법, 진짜 따라만 해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카페 창업 전 체크해야 될 사항 5가지, 그것도 종결편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다 줘도 되나? 풀 정도로 정말 내용이 알차다고 확신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관점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길 바랍니다. 영상이 길어서 쓸데없는 말 집어치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동네 작은 카페 입지 제한입니다. 컨셉, 브랜딩이 아무리 좋아도 솔직히 입지가 안 좋으면 힘듭니다. 저 진짜 무식한 사람이고 족밥입니다. 쉽게 가고 싶은데 제가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 시작도 못할 뿐더러 확신이 안 가서 직접 해봐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뭘 하나 하더라도 진짜 오래 걸려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를 아주 오래 걸려서 이런 경험을 얻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안전하게 입지 고르는 찐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지가 안 좋으면 유동인구가 없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적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당연한 겁니다. 안전하게 창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 빠르게 쉽게 되는 거 아니고 발품을 직접 두 발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지금부터 제가 카페를 안전하게 5천만원까지 성장시켜보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250에서 300 정도, 평수 15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1층 테이크아웃 홀이랑 같이 운영하는 카페 자리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동인구가 많다면 10평 정도 테이크아웃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월세 300 정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매출의 10%를 월세로 지출하는데요.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벌려고 한다고 보면 300만 원 낼 수 있겠죠? 보통 카페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비현실적인 매출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동인구가 있다면 이 정도 매출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주변 가게 객수를 파악해서 계산해보고 직접 눈으로 파악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들어간다면 이 정도 매출 충분히 가능합니다. 150 월세에 300 이상 매출 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준은 무조건 내 가게 앞으로 2시간 동안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이상이 지나다니는 상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찾아보세요. 150 월세에 그런 자리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있으면 대박. 월세 150을 하루 30일 계산하면 5만원입니다. 300이면은 10만원이겠죠? 5만원 차이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으면 무조건 5만원 이상 더 법니다. 유동인구 없는 자리에 들어가서 오히려 있는 게 손해예요. 2년 장사하고 알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인건비도 더 들어가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도 매뉴얼을 잘 만들고 회계를 잘 짠다면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장사 안 돼서 힘든 것보다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게 120% 좋습니다. 그리고 권리 없는 곳을 찾는 게 또 중요합니다.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200개 이상 지점을 보셨는지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일단 더 경험을 쌓으세요. 그리고 집 기준 1시간 거리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권리가 있어 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작은 곳으로 찾으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여유가 없어서 없는 곳, 최대한 좀 적은 곳 찾았지만 여유가 있으시면 좀 내셔도 좋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월세가 좀 높더라도 최대한 좀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춰서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차후에 보증금 금액 모아서 원래 금액대로 채우면 정상 월세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저는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증금도 여유 되시면 내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입지를 잘못 선택해서 실수하면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배달 매장을 하려고 하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전략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들어갈 입지 1500명 정도 지나다니는 곳을 이렇게 찾았다면 내 가게 주변에 동종업계로 잘 되고 있는 이 상급 가게를 한번 찾아보세요. 없으면 땡큐인데 방문 객수를 체크해서
이길 수 있는 계산이 나오면 그 자리에 들어갈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길 자신이 없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상대가 너무 강해서 확신이 없다면 이것도 들어가지 마시고 경험을 더 만드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내 두 눈을 믿으세요. 엄마, 아빠, 뭐 친구,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 말도 믿지 마시고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요. 이렇게 가게를 얻었다고 하면 정말 작은 것들도 다 매뉴얼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알바나 뭐 직원 없이 혼자 있을 때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잡아놔야 됩니다. 나중에 알바나 직원 생겼을 때를 생각하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매장에 손님을 재방문시킬 수 있을 뿐더러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손님들이 더 쌓이게 되겠죠. 인사 멘트, 표정, 말투, 행동까지 간단한 대답을 하는 방법, 톤, 성량 이런 아주 간단한 것도 교육을 통해서 손님분들에게 최대한 같은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게 통일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사소한 이런 부분까지 매뉴얼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추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장에 관해서도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이런 매뉴얼에 기반해서 인사만 잘해도 기본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렇긴 합니다. 와, 얘 진짜 인사 잘한다. 기준이 매장 밖에 청소하면서 이제 지나다니는 동네 사람들 인사하는 건 물론이고 손님들 들어오실 때 그리고 나가실 때 웃으면서 목소리 이렇게 파이팅 있게 인사하는 이런 친구들 있죠. 와, 이런 친구들 나이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인사 자체를 뭐 아예 안 하거나 엄청 딱딱해요. 사소한 이런 부분들 신경 쓰는 게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느껴보신 분들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 미들, 마감 이 시간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정확하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매뉴얼로 만들어 놔야 돼요. 혼자 운영하시더라도 유통기한 라벨 스티커 구매해서 체크 잘 해주세요. 그리고 유통기한을 매뉴얼로 계속 수정하면서 만들어 주세요. 발주 시기, 발주 리스트 이런 것들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직접 가게를 운영해 보면서 다 제가 겪어보고 손실도 보고 하면서 얻은 찐 후기입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직원 관리가 안 돼서 단골 손님도 잃어봤고요. 컴플레인도 크게 들어와서 손해배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서비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상황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손님이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편 상태로 일어나서 막 두리번 거리고 있다라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트북 피고 있었으니까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궁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미리 고객님 와이파이 비밀번호 이쪽에 확인 가능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은 물어보면 대답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손님이 뭔가를 시키셨을 때 이거는 일이 되는 거고 손님이 물어보기 전에 뭔가를 찾아서 해드리는 건 이건 서비스라고 보고 있어요. 내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비스가 좋은 사람인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접점 만들기. 이게 뭐냐면 고객이랑 컨택 타임을 늘리자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시간 늘리자는 거죠. 딱 한마디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랑 이야기하고 싶다 혹은 싫어한다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우선 일단 판단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스몰 토크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뭐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를 수 있겠죠. 그게 맞게 진행하시면서 접점 타임을 1분 정도 혹은 안 되면 30초 정도 만들겠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두시면 또 좋습니다. 직원이랑 사장은 솔직히 다르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스몰 토크 하는 것조차도 매뉴얼을 일정 부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비스 좋은 직원들은 스스로 접점 타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대부분의 알바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매뉴얼이 있으면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메뉴판을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우선 이렇게 접점 타임을 손님이랑 소통하면서 만들어 주고요. 또 메뉴를 직접 가져다 드리면서 먹는 방법을 설명해서 접점 타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뉴얼화를 잘 시켜놔야 리스크도 줄이고 고객 이탈률도 줄일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디테일한 매뉴얼을 만들어 두시기를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끝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세 번째, 오픈하고 나서부터 6개월 정말 중요합니다. 6개월 이내에 승부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오픈 전에 공사할 때 꼭 엄청 크게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오픈한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비 단골 손님분들이 오며 가며 우리 매장을 보고 지나다니시겠죠. 그분들은 잠재 고객으로 6개월 내에
때 무조건 한 번은 매장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른 카페에 다니시는 분들도 궁금해서 한 번쯤은 우리 매장에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단골로 만들 거냐 이겁니다. 오픈하면 오픈빨로 6개월 이내 한 번 올 텐데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예요. 아니, 몇 분을 걸어가도 카페가 몇십 개 씩 있는데 그냥 음료만 팔아서 어떻게 그 사람들 우리 매장에 재방문 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컨셉입니다. 컨셉은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우선 자기 강점, 전문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전문성과 시장의 니즈, 소비자들의 니즈, 접점을 파악해서 컨셉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든 컨셉을 가지고 브랜딩을 해주는 겁니다. 브랜딩이 뭐냐면 브랜드를 살아 숨쉬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메뉴판, 매장 인테리어, 포인트 컬러, 직원들의 행동, 뭐 각종 굿즈, 브랜드의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브랜딩을 만들어주는 이런 요소인 거죠. 이걸 한번 정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보완해주고 수정해주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얻어지는 시너지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만족감을 얻고 입소문을 내게 돼요. 만족감을 얻은 사람들이 지인들을 데려오는 구조를 막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재방문과 더불어서. 혹시나 저가 커피를 가지고 차별성을 만들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넣어두세요. 저가 프랜차이즈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스페셜티 커피는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커피를 컨셉으로 잡으려고 하면은 스페셜티를 해야 돼요. 하지만 돈은 좀 더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를 차릴 때 저가 머신, 저가 그라인더 다 구매하실 겁니다. 좋은 원두에 투자 못 하실 거고요. 여기서부터 차이 나는 겁니다. 좋은 기계는 결과물이 달라요. 아예 달라요. 공부해본 사람은 확실히 압니다. 먼저 우선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좋은 재료 자체를 쓰기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스페셜티가 블루오션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한술 더 떠서 고품질의 커피를 직접 뽑기까지 합니다. 왜? 제 기준이 생각보다 좀 높아서 남들이 만든 커피는 제 승에 안 찹니다. 좀 오바스럽긴 하죠. 로스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투자하고 공부하고 한 게 아니라면 커피만을 가지고 컨셉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요. 저희 매장은 300만원짜리 그라인더만 4대 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산 거 아니고 계속 늘려나간 거긴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진입하기 확 쉽진 않죠. 그리고 주변 경쟁 업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파악해서 차별화 지점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차별화 지점은 내 주변 가게와 컨셉이 비슷한데 성공한 가게들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플레이스 리뷰 확인하셔서요. 단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부분을 보완하면 차별화가 됩니다. 이렇게 차별화를 20가지 이상 만들어줘야 돼요. 최소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방문 만들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 카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함으로 먼저 사람들을 후킹해줘야 돼요. 가게가 당장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면 우상향이 가능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포인트 제도 도입하셔서 번호를 수집해가지고 고객을 모아두세요. 나중에 문자 보내는 기능이 있거든요. 차후에 손님이 후킹을 못해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문자를 보내면 기회를 한 번 더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우선 컨셉, 브랜딩부터가 잘못되면은 재방문 자체가 없고 다음 단계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제가 커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스팅도 하고 있고 뭐 브랜딩도 하고 있고 하지만 전문성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커피만 판매해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객단가 증대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저희 매장의 경우 더치 원액 판매, 뭐 바닐라 시럽, 보틀 음료 판매, 보틀을 활용한 선물 세트, 농커피 음료 선물 세트 이런 식으로 객단가 올려주려고 하는 시도들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디저트 구성을 더 가져가야 돼요. 제가 정말 많은 디저트 판매해봤는데 빵도 팔고 다 해봤지만 결국에는 로스 적은 디저트 판매하는 게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로스 줄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디저트 판매하는 걸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빵만 판매하는 건 아니니까 엄청나게 많은 디저트 라인 구성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타겟이 선명한 거, 그게 잘 판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로와상 종류만 파는 거예요. 이 카페는 이 카페 하면 크로와상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요. 이렇게 하면은 타겟이 선명해져서 좋은데 로스도 줄이고 일석이조입니다. 로스 어떻게 줄이냐, 크로와상을 예로 들면 크로와상 냉동 생지 들여오겠죠. 크로와상 판매를 합니다. 크로와상 생지를 와플 기계에 구우면 크로플이 되겠죠. 이 크로플이라고 하는 디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디저트들이 아주 많습니다. 미리 구워 놓는 것도 아니고 바로 구워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로스가 적겠죠. 또 크로와상을 반 갈라서
크림을 넣어서 크림 크루아상 할 수도 있고요. 반을 갈라서 샌드위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종류 가지고 많은 것들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로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제가 수년간 많은 디저트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솔드아웃이 좀 빨리 되더라도 디저트는 항상 적당히 여유분 많이 만들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그냥 솔드아웃 시키는 게 좋습니다. 카페들 구움 과자 종류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버터와 같은 이 유지류가 많이 들어가면 수분율이 발효시킨 빵보다 좀 수분율이 높기 때문에 보관이 더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만 더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 크니까요. 이것도 꿀팁이죠. 300 월세 매장 들어와서 3천만 원 매출을 내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커피만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는 거를 주변 가게 객수 체크해서 미리 계산해보면 사이즈 나올 겁니다. 객단가 올릴 수 있는 방법 꼭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에요. 매장에서 추가로 돈 버는 방법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재료비를 아끼자. 저희 매장은 바닐라 시럽, 유기농 시럽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이랑 설탕만 넣고 인덕션에 시간 맞춰서 끓이기만 하면 돼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쉽지 않습니까? 가스도 없이 할 수도 있고 꿀팁으로는 바닐라 시럽 이런 거는 또 판매해서 객단가도 올릴 수 있어요. 재료비도 아끼고 돈도 벌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추가로 저희는 청도 직접 만들고 있어요. 레몬청, 오렌지청 재료비 아낄 수 있는 것들 하고 있는데 엄청 바빠서 못할 상황까지 가면 그때 사셔서 쓰시면 되죠. 근데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서 좀 재료비 아끼세요. 이게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청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고요. 사실 또 어디서 반응 올지 모르잖아요. 청으로 터질 수도 있고 시럽으로 터질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추가로 이런 부분 너무 좋아요. 직접 또 우리가 만드니까 퀄리티 있게 사람들이 보는 거죠. 판매량이 또 올라갑니다. 이것도 또 꿀팁이지 않나요? 프랜차이즈랑 개인이 다른 게 물류비를 아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조금씩 다 달라요. 검색해서 최저 비용으로 구매하세요. 커피 가격 한 잔 3,500원입니다. 이것만 잘 활용해도 돈을 버는 거예요. 개이득 아닙니까 진짜? 그리고 두 번째, 고정 지출 줄이자. 이거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 가게에 사실 CCTV 의무로 다는 거 아니잖아요. 당장 체크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인터넷에 샤오미 가정용 홈캠이 있어요. 저희는 매장에 그거 2개 양각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간혹 분실 사고도 있기 때문에 당장 체크해야 될 것도 있고 직원들이 혼자 근무할 때 막 창고 이동하거나 하면은 손님들 들어올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도 필요한데 고정 지출 줄이면 좋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고정비 줄이려고 처음 첫 가게는 대출도 안 받고 시작했어요. 가게 조금만 안 되더라도 소비 심리 위축돼서 뭔가 시도도 못하고 발전에 투자도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처음에는 대출도 안 받았어요. 세 번째, 매장에 과감히 투자하자. 투자하면 뭐 돈 더 쓰는 거잖아. 내가 벌이가 없는데 더 투자를 하기 어려워지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잘하는 매장 벤치마킹에서 매장에 나에게 더 투자해서 공부도 하셔야 돼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없는데 투자라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설령 가게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 방법이 없다면 오히려 그 상황을 버티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성장하는 게 이게 메커니즘이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사기 스킬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진짜 얼마나 될까요? 진짜 따라만 해보세요. 돈 버시고 도움 될 거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하는 거잖아요. 한 명 뽑아볼게요. 한 명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한 명 뽑아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차별화 지점 그리고 처음 컨셉 그리고 브랜딩 하는 거 한 명 디테일하게 한번 봐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보다 엄청 많은 정보들이 사실 많아요. 제가 핵심 부분만 한번 뽑아봤는데 추가로 이런 부분을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책을 제가 낸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꿀팁들이 응축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커친놈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